2월 24일부터 3월 초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장에 대해서 같이 투자 전략과 고민을 한번 수립해 보죠. 뭐든지 지수 따는 파생 시장 갖고 보자고 그랬죠. 우리가 345 정도를 고점으로 봤죠. 그래서 이제 매도로 바꿔라. 이제 313에서 354.9까지 오른 에너지, 상방 에너지가 끝났으니까 1차 345, 2차 340, 그리고 상승폭의 반이 335. 여기까지 급락시킬 수 있는지 다우지수나 나스닥도 2만이 이제 저항이니까 다시 19,000을 한번 공격하는 파동이 있을 거다. 특히 전번 주 금요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후폭풍 나오나 보자. 그런데 나스닥이 2.2%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장에서 우리가 352단에 매도한 게 346.5까지 급락을 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깨파락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야 되는데, 이번 하락은 엔비디아하고요.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 갖고 보자고 그랬죠. 일단 테슬라가 4.6이나 되는 16달러나 급락을 했습니다. 전번 저점이 325인데 요게 이제 121선에서 쌍바닥인지 이번에 300을 붕괴하는지, 우리는 300과 320 사이에서 테슬라 매수 전략 세워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테슬라는 다 매도해 드렸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번 파동은 26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스닥의 동향, 이게 전체적인 하방의 지지력이 우리 종합주가 지수로 요번에 저점이 9월 9일, 12월 9일, 9월 9일, 그 다음에 1월 2일, 이게 또 2400과 2400, 2350의 하단을 공격할 때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번에 2550, 선물로는 330, 여기 보시면 2550의 환산지수가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2550 선물로 335와 337.5입니다. 이걸 뚫으니까 2670, 355까지 실제 파동을 형성한 건데, 실제 고점은 2680. 그러면 이제 2600의 환산지수가 얼마인가 봐요. 2600에 그게 345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야간 시장이 346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월요일날 깨파락 시 월요일 풋옵션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오나 보겠고요. 5포인트냐 7포인트냐 9포인트냐 여기에 따라 변동성이 결정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 시가상이 삼성전자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그래서 57,000원 선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요. SK하이닉스는 20만원, 엔솔은 이제 35만원은 강력하게 지지할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는 깨파락하지만 2차전지하고 엔솔, 2차전지하고 자동차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나, 그리고 시장의 하락 속도는 조선주와 방산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선물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 금요일 날에는 현물에서 2,100억, 선물에 3,100억, 5,000억, 비차익에서 비차익이 80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 이게 합해서 1조 정도 나오나 보겠고요. 그러고 나서 깨파락 이후에 대반등 연속적인 하락은 파생시장에서의 하방 공격이 345에서 막아내는지, 상승폭의 중심값인 335와 344에 요거를 4등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씩 내리는 거예요. 342.5, 340, 337.5 이렇게 계단식으로 공격하는지, 위클리 옵션, 그 다음에 월요일날 끝나면 목요일 옵션을 기준으로 체크하면서 미국 시장에
매그니피션트 7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서학 투자자 매그니피션트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급락대 뒤풀이 파동만 해드리고 있고 그 사이에는 중학 투자자에서 이제 중국이 더 큰 수익을 줄 거다. 그런데 연초 대비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7하고 중국의 기술주 테리픽 10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SMIC 반도체주가 62%, 알리바바가 50%, 우리가 제일 또 집중하는 바이두가 연초 대비 38%. 이제 바이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게 장둥닷컴하고 텐센트니까 이런 것들을 파도 타기 하시면서 매수 전략을 세워봅니다. 알리바바 엄청나죠. 여기에 기준은 나스닥 기준으로 작년 9월 9일 저점 8월 5일과 9월 9일 날 또 엔캐리 청산 속에 나스닥은 15,800 8월 5일 그 다음에 9월 9일은 16,800 그리고 나서 12월 16일 날 2200 돌파하고 나서 2만을 계속 저항으로 잡아갖고 작년도부터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으로 이동하라. 그리고 우리 구정 연휴 전후에서 딥시크가 오면서 항생도 보시면 작년 8월 5일 날 16,500에서 10월 달 한 달 동안 급등했다가 연초에 다시 19,000까지 2만 3천까지 갔다가 19,000을 깼다가 다시 23,000 오고 있습니다. 이때 종합주가 지수는 여러분들 8월 5일에서 12월 9일까지 12,300과 2,350과 2,400을 여러 번 타치하는 지지력을 검증이 있었고 연초부터 N자형 상승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은 2월 3일부터 우리는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매그니피션트 7보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국 알리바바 그 다음에 SMIC, BRD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고 이 에너지가 더 강화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엔비디아의 비싼 저사양의 AI 반도체보다 저사양의 싼 거 갖고도 엔비디아가 구축하는 여러 가지의 AI 시스템을 저사양 반도체 갖고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저사양 반도체, 제주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DBI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급등 파동을 지금 시연시키는 거고 이 에너지가 SK하이닉스 누르고 삼성전자 에너지를 플러스 알파를 주는 그러한 형태를 보인 거고 주도주 사이클에서 중국 에너지가 더 미국 에너지보다 큰 거를 확인을 시켜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지금 월마트라고 하는 종목 그리고 JP모간, 체이스, 팔란티어, 넷플릭스 뭔가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들이 선도적 대장주들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변동성 확대 구간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1차 19,000을 지지하는지 그 다음에 깨면 18,500과 18,800까지 열어 놓으시면서 그 사이에 일단 중국의 BID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장 동팡 이런 종목들의 순환 매매를 더 집중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종목별 체크할 수 있는 거는 9월 9일 미국 시장 저점 그 다음에 중국 시장도 저점을 작용했던 때부터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 1월 13일 다시 이제 딥시크의 에너지를 받고 상승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걸 항생지수로 보면 8월 5일 날 16,400에서 2,300 그리고 1월 초부터 19,000에서 다시 치고 나갈 때 여기서 이제 알리바바, SMSC 우리나라도 이 에너지가 연초부터 1, 2, 3로
2,680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롱숏입니다. 9월 9일 기준으로 이제 100% 이상 올라간 것들은 이제 다 챙기고 숏 전략으로 3월 달까지 실적 1, 4분기 실적 확인할 때까지요. 그러면 뭘 하지 말아야 되냐? 9월 9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에서 상승 주단 두산,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을 다 팔아드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등장하는 게 엔터 쪽인데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 이것도 우리는 다 끝내드렸고 이 반대되는 세상에서 2차전지 심지어는 금양, 코스모 신소재, 삼성, SDI 요거는 여러분들 요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9월 9일 기준으로는 하락률 상위에 들어가 있지만 요번에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에너지가 금양, 코스모 신소재, 삼성, SDI, LG, 이노텍, 포스코, 퓨처엠, 한국가스공사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도주의 재편 현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대에서 3, 4월 달까지 이제 그동안을 주도했던 로봇주니, 조선주니, 방산주니, 급등했던 전력설비니 이런 것들을 매도하고 2차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고체 관련된 납복과다 종목,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 건설주들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전략화 시켜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보시면 오리엔트 전공,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동기업, BHI, 우리 필옵틱스 우리가 다 게임 끝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미 9월 9일 기준으로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죠. 그리고 하락에서 뭔가 바닥권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중에 여기서는 컨텐츠주하고 첨생법 관련된 종목들을 세팅해서 코스닥 종목에서는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준점으로 봐야 되는 게 1월 13일입니다. 구정 전후에 딥시크가 불어온 바람 속에 우리가 이제 저장 동팡이라든지 비하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집중하면서 그 다음에 DB하이텍, 제주반도체 이런 것들을 전략화 시켜드린 것도 다 뭔가 딥시크가 불어온 세상이 1년은 갈 거다라고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수익률 게임에서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 옛날 BBIG, 배터리, 바이오, 그 다음에 인터넷, 거버넌스 이 중에서 아직까지 이제 거버넌스에서는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어느 정도 에너지 나오나 현대제철이 미국의 10조 공장 짓고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연결시키는지도 체크해 가면서 이제 현대건설, 현대제철, DLENC 이런 종목들을 또 추세 매매로 전략화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색깔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1월 13일 기준으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 상대 비교 전략을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거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미친 또라이 전략이라고 지금 트럼프 전략을 미친 또라이 전략으로 표현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예는 2022년도 9월 10월 때 춘천 레고랜드 사태 나올 때 일단 메리츠가 갖다 예를 들어서 안전빵인 대주주 담보대출을 사업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문제가 되는 롯데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마불사를 믿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투기적 펀드를 더 조성해서 공격적인 자금 대출 전략을 썼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메리츠 금융 지주가 급락을 해갖고 거의 반토막이 된 상태였어요. 2만원도 깨고 이럴 때 각 증권사는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정리해고라든지 갖다 대서 구조조정할 때
메리츠 증권만 공격적으로 투자 펀드를 더 증가시키면서 롯데에다도 자금 대출하고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PF를 간단히 얘기해서 그때 위기 때 빌려주니까 이자를 얼마나 높게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성행한 게 성공을 해서 이게 2만원짜리가 제가 8만원대는 더 이상 못 갈 거다 했더니 12만원까지 갔습니다. 12만원이요. 그러면서 뭐 그 사이에는 부동산 PF 문제가 계속됐어요. 태형건설 부도나고 신세계건설, 신세계 INC 뭐 문제, 롯데건설 문제. 그러면서 태형건설은 아직도 바닥권이고 신세계건설은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9,000원대가 18,000원이니까 따블은 나왔고 롯데지주가 이제 가나 보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떤 세상을 만들었냐면 메르츠 회장, 조정호 회장을 이제 재계 1위인 이재용 회장의 자산 가치를 넘는 그러한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대마 불사 공격적인 또라이 전략. 이게 갔다 해서 그룹이 파산될 위기도 있었는데 반대로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분출해서 개인 재산이 이재용 회장 다음으로 커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또라이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흔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틈새 전략으로 플러스 알파 되는 거를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2차전지 부동산 PF 문제로 상승 못했던 건설주, 이게 해외 플랜트와 연결돼서 급등하는지 현대건설하고 DLNC 이런 것들 갖고 보란 얘기고, 옛날 문재인 정부 때 BBIG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라는 얘기와 비슷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흔들기 작업에 우리 원전주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사이익을 받는지, 또 하나 또 HMM이 반사이익 받는지, 분명히 중국의 물류를 막고 운임 가격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플러스 알파의 틈새를 잡고, 이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민간 경제 사절단을 한미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뭔가 미국에 투자해야만 예외 조항을 해주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또라이 전략에 거기에 부합하는 그러한 기업이나 흐름은 앞으로 상승할 거고, 여기에 이제 더 이상 혜택이 없거나 아니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받을 것 같은 방산이니 조선이니 급등했던 로봇주는 일단 1,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숏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와 뭔가 새로운 주도주를 자율자동차, 2차전지, 원전, 철강, 건설, 과거 BBIG, ETF에서 찾는 전략을 집중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3, 4월 2달 동안 수익률 게임을 극대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수는 그동안 올랐던 거를 조정시키니까 최대 335, 2550까지 열어놓고 요번에 올린 진폭의 반 정도 흔들린지의 여부는 나스닥이 19,000원을 지지하는지, 이것도 붕괴하는지, 대장주인 테슬라가 300불을 지지하는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다시 직전 저점 12불, 112불과 120불 사이를 공격하는지, 이 부분 갖고 확인하는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중화 투자자 중심의 중국 종목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번 2월 3일 저점이 113불이거든요. 요게 115불과 120 쌍바닥인지 검증할래요. 이거 확인하는데 2-4달 걸려요. 이게 딥시크 쇼크가 계속될 거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 때 DB하이텍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저사양 반도체 쪽은 순환을 보겠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의 주도주 흐름과 이제 역발상 전략의 2차전지 장비주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TSI라든지 우리가 찍어드린 종목들이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TSI는 금요일날 반을 때려갖고 CIS나 원익 PNE로 이동해 드려서 여기서도 파도 타기 전략을 병행해 가시면서 수익률 게임을 극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갖고 앞으로 2달 동안 이제 어떠한 수익률 게임, 요번에 오른 진폭의 변동성은 환율, 그 다음에 환율이 이제 1430원에서 또 1450원, 70원 가면 안 돼요. 환율, 금리 인하 때 원달러, 엔달러의 변화, 유가 이런 것들의 롱숏이 시가상위 종목들을 어떻게 변동을 줄 건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수익률 게임은 전고체, 철강, 물류, 자원개발, 그 다음에 저가건설, 금리 인하 수혜주 이런 것들 갖고 틈새 전략으로 수익률 게임을 집중해 드립니다.